강아지가 산책하거나 놀다가 깽깽이 발로 뛰거나 토끼처럼 뛰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원래 저렇게 뛰는데 어릴 때부터 저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행동들 이미 슬개골 탈구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 변화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슬개골 탈구 초기 증상 7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같이 체크해 볼게요. 이 영상은 확진을 내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강아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매일 보면서 슬개골 수술을 했던 친구들한테서 공통으로 보였던 초기 신호들을 떠올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뭔가 이상한데 싶은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살짝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하는 신호들은 슬개골 탈구일 때도 보이지만 다른 다리 문제나 허리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면 무조건 슬개골 탈구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슬개골 탈구일 수도 있겠다, 조금 조심해서 봐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최근에 이랬던 적 있나? 이렇게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책하다가 갑자기 한쪽 뒷다리를 잠깐 들었다가 몇 걸음 깽깽 걷고 다리를 한번 툭 털더니 다시 멀쩡하게 걷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 번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 자꾸 반복되면 그때는 잠깐 B급보다는 다리가 불편했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신호가 더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멀쩡하게 걷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야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가끔은 그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이 몸이 스스로 맞춰가면서 버티는 과정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주의 깊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요즘 자주 보이나?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나오나? 예를 들어 아스팔트만 걸으면 나온다든지, 신나서 뛰다가 멈출 때 나온다든지, 계단 내려온 직후에 나온다든지요. 이렇게 패턴이 잡히면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 산책 중에 자주 멈추는 모습이에요. 가다가 멈추고 서 있고 어느 순간은 앉아버리기도 하고요. 이럴 때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얘가 산책이 싫은가? 요즘 왜 이리 고집부리지? 이거거든요. 근데 몸이 불편하면 강아지도 속도를 조절하긴 해요. 사람도 무릎이 불편하면 빨리 걷다가 어느 순간 천천히 걷고 계속 가기보다 잠깐 멈춰서 쉬고 싶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기서도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오늘만 그런 건지, 요즘 들어 자주 그런 건지, 그리고 산책의 어느 구간에서 그러는지요. 출발하자마자는 신나게 가는데 몇 분 지나면 멈추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만 늘어지는지, 이것만 체크해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토끼처럼 통통 뛰는 걸음. 토끼띠. 뒤에서 보면 뒷다리가 번갈아 움직이기보다 두 다리가 거의 같이 통통 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가끔은 한쪽 다리에 오래 체중 싣는 게 불편해서 몸이 움직임을 바꾼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불편해도 움직임을 바꿔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보호자는 가끔 저러네, 귀여워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토끼띠이 보이면 원래 저런 데인지 최근에 부쩍 늘었는지를 한 번만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그렇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호가 되거든요. 네 번째, 미끄러운 바닥을 유독 피하는 모습입니다. 마루나 타일에서는 살살 걷고 러그나 매트 위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끄러지는 느낌 자체가 무릎에 부담으로 느껴져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근히 많이 생기는 상황이 있어요. 집에 매트가 있긴 한데 동선이 중간중간 끊겨 있는 경우, 거실만 깔려 있고 복도는 비어 있다든지 방 앞쪽만 비어 있다든지요. 아이들은 신나면 그 끊긴 구간을 그냥 뛰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한번 미끄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구간 자체를 조심하거나 아예 안 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트가 있냐 없냐 보다 아이 발이 덜 미끄러지냐를 봐주시면 좋아요. 아이 행동이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앉을 때나 누울 때 자세가 자꾸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한쪽 다리를 몸 아래로 숨기거나 엎드릴 때 특정 다리만 이상하게 줬거나
항상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옆으로 빼고 앉는지요. 이건 진짜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원래도 그렇게 앉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이래요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요즘 더 자주 그러는지, 요즘 더 오래 그러는지, 그리고 다른 신호랑 같이 보이는지예요. 예를 들어 예전엔 그런 자세를 가끔 했는데 요즘은 쉬기만 하면 그 자세로 앉는다든지, 예전엔 금방 자세를 바꿨는데 요즘은 오래 그 자세로만 있다든지. 그럼 그냥 귀여운 자세이기보다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6번째, 일어날 때 몸을 살짝 비틀면서 일어나는 모습. 건강한 아이들은 비교적 바로 일어나는데 무릎이 불편한 아이들은 엉덩이나 허리를 먼저 써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건 잠에서 막 깼을 때, 오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더 잘 보여요. 그냥 잠이 덜 깼나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산책에서 멈춤이 늘었다든지 다리 들기가 보인다든지 이런 게 같이 보인다면 요즘 몸이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 손길에 예민해지는 모습입니다. 뒷다리나 엉덩이 쪽을 만지려 하면 피하거나 돌아보거나 어떤 아이는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이건 보호자 입장에선 되게 놀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가끔은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부위가 불편해서 혹은 아파서 거긴 좀 조심해줘 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보이면 교정해야 하나 고민하기 전에 요즘 어디가 불편한 걸까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마음이 조금은 덜 복잡해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7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개골 쪽 문제는 특히 티가 났다가 괜찮아 보였다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더 헷갈려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헷갈리죠. 근데 어느 순간 오히려 특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움직이다가 불편해지고 쉬면 조금 나아 보이고 다시 움직이면 또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집 환경도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줘요. 미끄러운 바닥, 소파에서 점프하는 거, 신나서 급하게 방향 꺾는 놀이,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슬개골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도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거 말고 생활에서 한두 개만 바꾸는 느낌으로요. 첫 번째는 아이가 자주 뛰는 동선만이라도 덜 미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집 전체를 다 바꾸는 게 부담이면 현관에서 거실 들어오는 길, 물그릇 가는 길, 잠자리 가는 길만 잡아도 확실히 달라질 때가 많아요. 둘째, 소파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점프가 잦으면 발판 하나 두는 것도 괜찮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셋째, 던졌다가 급하게 꺾는 놀이를 요즘 유난히 많이 했다면 조금만 줄여보셔도 좋아요. 대신 천천히 걷는 산책처럼 움직임이 일정한 활동으로 늘려보는 거죠. 넷째, 산책은 올해보다 편하게가 먼저예요. 갑자기 뛰었다가 멈추는 것보다 아이 속도에 맞춰서 일정하게 걷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걷게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 유모차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번째, 체중은 가능하면 아주 조금만 신경 써주셔도 좋아요. 갑자기 확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간식량을 살짝 조절하거나 간식 빈도를 조금만 바꿔도 관절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째, 발바닥 털이나 발톱이 길면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정리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한 증상 7가지 중에서 비슷한 게 3가지 이상 겹쳐 보이면 혼자 고민을 길게 하기보다 한 번은 병원 가서 확인해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원인이 슬개골이든 다른 쪽이든요. 그리고 혹시 병원 가면 뭘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까봐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 같은데요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산책에서 이런 행동이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집에서 이런 자세가 자주 보여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영상으로 찍어두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슬개골 이야기는 들으면 겁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처럼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걱정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어땠나요? 오늘 7가지 중에 비슷한 게 몇 개나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우리 아이 모습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비슷한 경우에 어떤 포인트를 더 봤는지 가볍게 정리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